일단 제가 있는 그대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윤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 면담 이후에 추경호 원내대표 불렀고요. 오늘 홍준표 시장 만났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제 저녁에 본인과 가까운 의원들과 번개 만찬을 열었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식사 모집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좀 어떤 이야기들 나누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네. 안에서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 상황들을 조금 심각하게 검증하고 이 탈표를 막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어요. 거기까지는 안 나오고 그럼 3대 요구가 거절된 거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약간 그런 식으로 이 모임은 대표님이 주재하신 게 맞나요? 우리 의원들끼리 그냥 자발적으로 거기에 그냥 대표님이 호응을 하고 모이자고 하신 거네요. 향후 의원님들 좀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 당의 방향이나 이런 것도 좀 논의를 하셨을까요? 어제 회동 우리의 의원들이 만나서 향후 정책에 대해서 엄중함을 같이 공유했다 그런 점이었습니다. 저 번개 만찬 며칠 전부터 이미 예정돼 있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한 오후 2, 3시쯤에 번개 모임을 알렸고 저녁 7시 여의도 모처에서 뭐 정확히는 해물탕집이던데 여기서 만났습니다. 22명 모였고 1시간 30분가량 만찬을 했는데 뭐 일부 의원 얘기는 실제로 거의 한 30명 정도 된다. 일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많다.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면면을 좀 보면 그 지난번 모임과 한번 좀 비교를 해볼 텐데 뭐 장동혁, 한지아, 조경태, 서범수, 김예지, 박정아 등등도 있고 여기에 안상훈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실 용산 출신이긴 한데 지난번 1차 친한계 모임 때는 없었다가 이번에는 또 왔고요. 이런 좀 새롭게 합류한 번개 모임에 합류한 이런 사람들도 있긴 있나 봅니다. 두 가지 의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언론에서 저 모임을 자꾸 친한계 모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저는 그런 개파 정치 산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친윤계는 아니잖아요. 아니, 저것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언론의 그 이분법대로의 친한계 모임이라면 예. 저렇게 달려올 필요가 없어요. 개파 모임은 이름 다 적혀 있는데 예. 내가 국정감사하고 바쁘고 급하면 안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저것은 그 참석하신 의원님들이 사실은 저 상황과 해법에 많이 공감했기 때문에 저 자리에 달려온 겁니다. 참석자 중에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한 대표가 푸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접을 해주기 위해 모였다. 그다음에 해법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조금 전에 우리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한동훈 대표가 문제 출제를 좀 이상하게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문제는 국민들께서 출제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큰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도 국민들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역할은 뭐냐? EBS 수능 강사 같은 것이거나 혹은 우리 채널A의 티처스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수능에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렇게 준비해야 언제까지는 무엇을 해야 성적을 올릴 수 있다. 그런 해법을 제시해주고 그렇게 가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한 대표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한 20명 이상의 의원들이 지금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송영훈 대표의 말씀은 이게 마치 뭐 친윤계, 친한계 뭐 모르겠어요. 저도 대략 국민의힘이 100명 정도 되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한동훈 대표 가까운 쪽은 한 20, 30명. 친윤계란 한 20, 30명, 중도가 한 5, 60명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이른바 친한계, 한동훈 대표 가까운 사람들 번개하자 이게 아니라 이틀 전 그 용산 회동에 그래도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표에 대한 여러 목소리를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만난 거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질문에서 안상훈 의원은 대통령실 출신인데 거기 오지 않았냐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이분법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그 사도 바울은 지리적으로는 터키 출신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심지어 기독교도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예. 그런데 나중에는 가장 앞장서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과거에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치와 해법에 동의하면은 다 같이 한 방향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어떤 곳에 몸을 담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일단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아무 뭐 이분법은 아니라 뭐 꼭 싸움 붙이는 게 아니라 시점이잖아요. 오늘 대통령이 홍준표 시장을 만난 거에 여러 정책 해석이 나오는 것처럼 대통령 만나고 뒤에 뭐 번개 만찬 한 것도 뭐 당연히 정책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아까 자막 다 붙이 한번 주시겠어요? 안상훈 용산 대통령 출신의 안상훈 의원도 뭐 주진우 의원은 지난번 20여 명 모임에도 한번 합류를 했다면 여러 부분들이 또 여러
취지 해석을 낳지 않겠냐 이런 건데 오늘 한 신문 칼럼 중에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대통령실이 공개한 그 9장의 사진들이 한동훈 대표의 박대 의미를 담고자 했다면 충분히 전달된 거 아니냐. 한동훈 대표 가까운 쪽 사람들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 뭐 형사 처벌까지 됐으면 당연히 사직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강모 행정관의 얘기인 거고. 네. 강훈 전 비서관, 네. 김오진 네. 전 비서관 예. 이 두 사람은 공기업 사장으로 가게 되면 낙하산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임명하면 안 된다 하는 예. 뜻을 또 한동훈 대표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뭐 수긍은 안 하신 것 같아요. 빨간 파일이 그겁니다. 관련된 뭐 기록이나 자료가 거기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 한 대표가 챙겨갔던 그 빨간 파일 안에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여러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인적 쇄신해야 된다. 그게 다 적혀 있다는 게 신지호 부총장의 설명이고요. 사진에 대통령과 함께 나온 이기정 의전 비서관을 비롯해서 공공기관장 가는 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강훈 전 비서관 뭐 여러 가지 실명과 뭐 이니셜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김진욱 대변인님 또 친윤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명구 의원인가요? 이제 대통령실 출신이긴 한데 여사님하고 친하다고 안부 전화 좀 한다고 해서 비선인가? 이거 민주당이 쓰는 나쁜 수법이다. 민주당 소속의 김진욱 대변인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저희 좀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요. 뭔가 나쁜 얘기가 있으면 다 민주당의 수법이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것들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걸 왜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느냐 이렇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데 저는 뭐 그거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이 주장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사님하고 친하다고 해서 안부 전화하는 게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여사님하고 친해서 안부 전화만 했다면 그게 무슨 그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사께 수시로 한남동 그 관저에 찾아가서 보고하고 뭔가 국사를 같이 논의하고 있다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단순한 안부 전화 차원을 넘어서서 텔레그램으로 문자하고 보고하고 뭔가 지시를 받는 이런 관계가 아니냐 그런 것들이 때문에 한남동 라인이니 김건희 여사 라인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뭐 민주당 탓하고 민주당처럼 저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거는 완전히 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사 얘기 관련 그 특정 라인이 망친다. 이거 비선이다. 야당이 맡아도 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아까 이제 송영 대표님께서 뭐 20명 모인 게 뭐 친한 게 이렇게 하진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제가 취재하기로도 한동훈 대표에게 여러 측근들이 조언하길 그래도 그 정치는 또 같이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냐. 세를 좀 모아야 된다는 취지도 분명히 한 대표에게 조언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일단 여사 관련해서는 이 친윤계에서는 이런 반발을 하고 있고 그 세 가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다음에는 한 대표 스스로도 좀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는 취지도 얘기해서요. 이걸 좀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아니 정치는 당연히 동지가 적보다 많아야 되고 우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뜻을 함께하는 분들을 늘려가는 것은 정치에서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고 예. 그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제 그 만찬에 22명 정도 오셨다고 하는데 다음번에는 30명, 그 다음번에는 35명, 또 그 다음에는 40명 이렇게 점점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좋은 것이겠죠. 그것은 예. 한동훈 대표 개인에게 좋은 것이 아니고 지금 여권 전체가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올바른 문제 해결 해법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점에서 좋은 것이고 또 여권이 지금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서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국가적으로도 좋고 국민들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일단 각자의 길 마이웨이 얘기가 많이 나와서 두 사람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대통령, 나라 국민 위해 좌거우면 않고 일할 것이다. 어제 부산 범어사를 찾아서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 한동훈 대표.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 따라 피하지 않고 문제 해결할 것이다. 특히 이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 혹은 어제 얘기했던 업보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앞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은 업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숙명적으로 그냥 참고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니고 대통령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국민들의 생명과 모든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데 돌을 맞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해치고 나가야죠. 일부의 보도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 살도 많이 빠지고 한남동 관제에서 거의 누워만 있다고 한다는 얘기까지 정신적 유체적으로 멀쩡할 수 있겠냐는 여러 여권 관계자들의 얘기도 있는데 그래도 친윤계 아니겠어요? 김재현 최고위원이. 근데 김재현 최고위원 얘기는 업보 돌 맞고 가겠다가 아니라 해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김재현 최고의 말씀은 약간 저는 좀 대통령의 그 행간을 좀 잘못 읽은 게 아닌가 싶은데 아하. 대통령의 말은 본인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의석수가 초래가 됐고 이런 의석수에서는 개혁 추진이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본인은 4대 개혁을 추진하겠다. 전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보라는 게 무슨 소위 그 저작권에서 얘기하는 그런 업보가 아니고 지난 총선에 대한 의석 구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제 김재현 최고의 말을 만약에 살린다 그러면 사실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 제안한 것 중에 인사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조금 더 깊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저 부분이 물론 지라시를 통해서 나온 얘기지만 만약에 그런 얘기들이 아니 땡굴뚝에 연기난다 이런 취지의 말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검토를 하셔서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체적인 얘기를 주면 잘못이 드러나면 그런 인사를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저 부분은 조금 더 깊이 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는 이제 용산 대통령실 관련 얘기를 했다면 한동훈 대표는 부산 금정으로 가서 당선 인사와 함께 오늘도 여러 메시지를 던졌는데 특히 이제 한 달 데드라인 본인 스스로 용산 대통령실을 한층 더 압박하는 여사를 겨냥한 메시지 얘기까지 이번 주제에서 짚어봤습니다.